숙변 아웃! 시원한 배변의 비밀에 대해서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장 청소의 중요한 과정들을 이어서 2부에 이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관장할 때 시원하게 어떻게 애기들이요 열이 많이 나고 암 환자들이 갑자기 막 열이 나고 막 장이 꼬이는 것 같고 이유 없이 식은땀이 줄줄 나고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감기 몸살인 것 같기도 하고 원인을 알 수 없이 몸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관장부터 가세요. 몸에 있는 독소부터 빼내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도 막 열이 나고 막 이제 막 이유 없을 때는 얼음물에는 글리세린에 이렇게 해서 해열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고 이제 관장을 해주면서 문제 해결을 찾는 것처럼 장내의 독소를 중화하고 대장 조직에 수분을 공급해서 대장에 이제 이렇게 수분을 줘서 중환자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관장요법입니다. 특별히 아기들이 이유 없이 울고 아프다 하면 무조건 이렇게 관장하잖아요. 자, 관장을 하실 때는 요거 펌프식으로 된 관장기나 이런 관장기를 준비하시고 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요 정도 또 준비하시고 항문 삽입 부분에 바로 올리브 오일이나 바세린도 되고요. 그다음에 물에 소금이나 레몬 또는 숟가루 관장액을 준비하시면 돼요. 소금 관장하실 거면 또는 앱섬솔트로 하실 거면 뭐 이런 거 준비하세요. 레몬 관장하실 거면 비타민C나 레몬가루 이런 거 준비하시고 또 장염이나 출혈이 있는 분들은 숟가루 관장 하실 때 수술 준비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건이나 물휴지를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물휴지를 계속. 그래서 관장을 요거 한 번만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한 번 하실 때 두 번, 세 번 연달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대장이 깨끗하게 독소가 처음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분들 꽤 있어요.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물만 나오던데요. 그거 대장폐색 심해서 그래요. 두 번, 세 번 하면 완전히 묵은 숙변들이 막 쏟아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휴지를 하면 그냥 한 번 하고 찢어지니까 물휴지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그렇게 쓰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관장기에 넣는 물의 양은 1세 미만일 때는 30에서 30cc 정도, 3세는 300cc, 아동들은 500cc, 성인들은 이거 1리터 다 하셔도 효과적이에요. 끝까지. 어떤 분들은 이게 500, 600까지 하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모르는데 별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독소가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리터를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두세 번 해요. 1리터짜리를 두세 번 해서 깨끗하게 물만 나오는데도 자, 그래서 대장 관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자신의 한 끼 식사량 2000cc 정도까지 이렇게 이거를 두 번 정도 뭐 두세 번 하시면 매일 하시는 분들은 뭐 한두 번 하셔도 이제는 뭐 베테랑들이라 잘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누워서 관장을 시킬 때는 중증 환자가 있을 때는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서 관장할 경우에 침대에 비닐을 깔고 왼쪽으로 누워서 이거 오른쪽으로 누워요. 왼쪽으로 누워요. 맨날 물어보시는데 왼쪽으로 누워서 왼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게 해서 눕히고 이건 지금 요게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시나 봐. 자, 왼쪽으로 누워서 왼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게 이렇게 눕히고 왼쪽 다리는 쫙 펴고 오른쪽 다리는 직각으로 구부리면 항문이 잘 벌어져요. 튜브 끝에다 윤활제, 뭐 올리브오일이나 바세린이나 이런 윤활제를 바르고 대상자에게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입을 벌려서 아 소리 내면 이제 항문 벌리는 튜브를 항문에 살며시 그때 싹 집어넣으시면 돼. 그래서 관장에게 주입 속도는 천천히 주입되는 동안 대상자는 깊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이제 관장을 하시는데 관장기가 약 1000cc 관장액을 넣고 관장기를 너무 높이 매달아 놓으면요. 이러면요. 이게 천천히 안 들어가고 한 번에 쑥 들어가요. 그래서 높이도 너무 높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수건거리 정도면 딱 괜찮으시죠? 해보니까. 요 정도. 그래서 관장기를 너무 높이 매달으면 많은 양의 관장액이 한꺼번에 대장으로 급히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45cm 정도, 요 정도는 좀 너무 낮고요. 제가 보니까 수건거리 정도 괜찮더라고요. 그죠?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정도면 이제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매달아 놓고 관장액이 천천히 주입되게 해서 배변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관장액을 집어넣는 중에 변이가 느껴지면 빨리 잠그고 배출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소독하고 오일 다시 항문하고 요 카테터에다가 다시 똑같이 발라서 하셔야 돼요. 안 바르고 하시면 잘 안 들어가요. 윤활제가 반드시 들어가면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관장액은 자 아까 보니까 요 입구까지만 넣으면 돼요. 효과적으로 배출 안 돼요, 독소.
적어도 15cm까지 여기 보니까 관장액은 대장 안쪽까지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cm 정도까지는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액 주입을 마치면 체위를 반대로 바꾸거나 편히 누워 시계 방향으로 배를 쓰다듬거나 흔들어 주거나 붕어 운동을 해도 좋은데 이거는 이제 중증 환자일 때는 누워서 하시지만 대개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다 하시죠. 앉아서 이제 다 하실 만큼 효과적이고 곧바로 배변을 했다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니 또는 넣다가 중간에 다 빠졌어요 해도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제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되도록 참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15분 이상은 참으면 안 돼요. 15분 안쪽으로 꼭 주입량을 다 채워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견딜 수 있을 만큼 15분 안쪽으로 참으셔서 배출하시면 되고 자 이거 보세요. 관장액 1리터를 다 넣었는데도 배출이 안 된다. 몸에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예, 요새처럼 날이 더울 때 탈수 현상이 오는 분들은 1리터 다 넣었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관장하기 전에 그 비타민 C를 드세요. 한 컵 정도를 드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예, 그래서 전혀 변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전부 흡수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염분을 보충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장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미네랄을 꼭 드세요. 암 환자분들은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장까지 끝내지 말고 관장 끝나고 나면 조금 쉬었다가 미네랄을 드시는 것까지를 하셔야 효과적이에요. 관장 끝나고 어떻게 하신다? 끝났다? 물만 드신다? 미네랄을 꼭 드세요. 미네랄 소금이라도. 아셨죠? 그러면 이제 매일 하셔도 여러분들이 뭐 유익균 흡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네랄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관장 끝이다 끝! 나고 나면 미네랄 드신다. 거기까지. 관장기 주입구를 항문에 넣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애기들인데 애기들 똥꼬도 작은데 이렇게 이거보다 두꺼운 거 이거 넣어도 돼요? 아기들도요 항문이 얼마나 잘 벌어지는지 몰라요. 시키면요 애기들이요 변 보고 나면 2kg씩 차이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른들보다 더. 그래서 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벌려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 정도는 뭐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가끔 카테다가 두꺼운 게 들어오면 이거 아프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예. 관장 강의할 때 되게 많이 웃으시죠? 자, 관장기 주입구를 항문에 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기들이라도 변의 굵기에 비해서 아기들도 어른 똥만큼 이게 굵은 애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기들이라도 변의 굵기에 비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입 튜브에 윤활제를 충분하게 발라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전 관장 이렇게 환자들 가끔 중증이고 막 열이 나고 막 이럴 때 관장을 시켜주면 막 그때 가장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막 엉덩이도 쓰다듬어주고 예.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삽입하시고 관장액이 다 들어가면 튜브를 살며시 빼내야 되는데 팍 빼니까 이제 맨날 손상이 돼요. 그래서 화장지로 끝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깨끗하게 이제 비누칠해서 물로 깨끗이 닦아주고 모든 도구는 그래서 관장하실 때 수세미를 따로 하나씩 장만하세요. 설마 세수하시는 그런 스펀지 폼으로 안 쓰시겠죠? 관장하실 때 따로 이 스펀지를 좀 장만을 해놔야겠네요. 그래서 관장기와 함께 요거 관장 전용으로 카테터만 닦는 수세미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 깨끗하게 햇빛을 깨끗하게 말려주시고 휴지로 항문을 막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다가 화장실에 가서 배출하시고 움직이기가 어려우면 간이변기를 준비하고 관장의 주의 중에 변이를 느껴서 참을 수 없을 때는 배출을 하고 관장이 끝나면 따뜻하게 쉬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중요한데 관장이 언제 필요하냐? 자 보세요. 음식 먹고 나면 상행결장 이거 독소들, 횡행결장의 독소들, 하행결장의 독소들, S자결장의 독소들이 이렇게 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 환자들은요, 사실은요, 이게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암 환자 아니어도 요새 흰쌀 흰밀가루 흰쌀탕을 주식으로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 관장이 필요하느냐, 사실은 저는 에브리데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하도 오시는 분들 보면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중증이신 분들이 많아요.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이. 속히 배변할 필요가 있을 때,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났을 때, 식중독이 있을 때, 독이 있을 때는 물론이에요. 여름철에 특별히 식중독 많이 오니까 관장이 필요하고, 변비나 치질로 시작해서 직장염, 직장암으로 발전해서 배변이 규칙적으로 어렵고 하루에 3번 음식물 먹는 것만큼
그 횟수만큼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배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장폐색이 심한 거예요. 장폐색 뚫릴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배변이 규칙적으로 어렵고 빨리 노폐물을 제거해야 할 때, 변이 딱딱해서 입구를 막아서 출혈이나 치질이 있을 때 이때는, 그리고 항암하시거나 또는 그 조영제 같은 거 하시면 변이 안 나와서 아주 막 며칠 동안 끙끙 가르시죠. 그때는 이제 관장을 해도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비타민C 물을 충분히 같이 먹고 관장액으로도 쓰시고, 그리고 자주 가스가 차고 소화가 더뎌서 여기 담적 증세처럼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장폐색이 심하다는 사인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관장을, 그래서 이 거순요법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번씩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분들이 오시면 하루에 3번씩 거순요법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하루에 얼굴이 까칠해질 때까지 관장을, 영양소가 진짜 유익균이 저만큼 저래서 흡수가 될 수 있을까 할 만큼 관장을 하셔서 장폐색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장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주 가스가 차고 소화가 더디고 장을 깨끗이 비워주고 좋은 식습관이 자리 잡히도록 이렇게 할 때까지 이제 장 청소를 하시고, 특별히 뇌출혈, 중풍 등이 있는 분들 관장을 해서 배변 작용이 원활하도록 해주면 이게 그 중풍이 잘 안 와요. 장이 깨끗하면 이게 뇌도 깨끗해집니다. 중풍 환자, 뇌에 가스가 차고 그 뇌에 지금 이제 그 동맥류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뇌경색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관장을 매일 해야 돼요. 저녁 때 주무시면서 이게 뇌병변이 심해지면 이게 삭간 시술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뇌. 그래서 특별히 뇌 기능이 자꾸 폐색이 되는 분들은 관장을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위험해요. 연세 높으신 분들, 특별히 7시 이후에 늦은 저녁 식사한 분들은 다 배출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이제 중풍이 올 수가 있고, 특별히 항암 치료나 치과 치료를 하신 분들, 그래서 마취약이나 항암약 같은 독극물들이 몸에 있다 하는 분들은 관장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했거나 마취했거나 또는 항암제를 투여한 분들은 관장 필수죠. 그 다음에 요새처럼 더울 때, 몸에 열이 많이 날 때, 일사병 뇌염이 있을 때도 즉시로 관장하시면 몸이 아주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인체에 병이 났을 때 가장 빠른 회복을 위해서,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위해서 뭐를 해라? 관장을 해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인체에 병이 났을 때 가장 빠른 회복을 위해서,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관장을 하는 거. 그래서 디톡스 노폐물 제거 외에 필히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 청소하시고도 대장약을 먹어도 관장을 해서 효과적으로 독소 배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자꾸 장관 폐색이 됩니다. 골반에 염증이 있거나 신체 어떤 부위라도 통증을 느낄 때, 통증이 있을 때도 관장을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예. 발열로 열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 때 타이레놀보다 아스피린보다 효과적인 게 관장을 해서, 그때는 뜨거운 물 관장을 하느냐 찬물로 관장하느냐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단간 폐색이 심하셔서 담즙 촉진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열이 막 나서 찬물로 관장하라고 관장을 하니까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찬물 관장, 더운 물 관장이 다 틀려요. 자, 보시면 발열로 열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 때는 고열과 오한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담즙 분비가 잘 안 돼가지고 담즙 촉진제를 드시고 계시거나 뭐 비리어드 같은 간암 환자들 간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 예, 그럴 때 찬물로 관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고열과 오한이 있을 때 찬물로 관장을 하시고, 찬물이 대장 안으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해서 열을 내려주고 배변하면 시원해서 이제 해열 작용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찬물로 관장을 하시는데 언제 더운 물 관장을 하시냐? 설사하실 때는 더운 물 관장을 하셔야 돼. 세균성 이질이 있거나 식중독이거나 장염 같은 질병으로 쫙쫙 쏟는 분들은 지금도 설사하는데 무슨 관장을 해요 하시는데, 관장 안 하면 계속 설사해요. 독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때는 찬물 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더운 물 관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사나 이질, 식중독, 장염 같은 질병으로 장에 트러블이 있을 때는 더운 물 관장을 하시는데, 관장을 하면서 숟가루를 많이 관장하면서 숟가루를 먹으면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그래서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되게 이 증세가 많이 와요. 다른 그 뭐 어디입니까? 예, 터키의 선교사들이요, 가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물이 바뀔 때마다 막 세균에 감염이 돼갖고 설사를 쫙쫙 하셔서 뭐 1시간 간격으로 쫙쫙 쏟으신대요.
여기 유 교수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결장암, 대장암 때문에 막 하루에 30번씩 화장실 다니시니까 옆방 사람이 잠을 못 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몸이 회복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관장을 하려니까 교수님이 처음에 아니 내가 하루에 30번씩 변을 쫙쫙 쏟는데 관장을 해서 제가 나만 하겠습니까 하시는데 관장하고 나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독소를 다 완전히 배출해줘요. 요럴 때는 무슨 물 관장? 더운 물 관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물 관장을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숟가루를 드시면 장염의 특효약이에요. 대장암 환자의 특효약입니다. 대장염에 대장암에. 그래서 요때 숟가루를 드시면 제가 숟가루 강의도 한번 유튜브로 좀 보셔서 활용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 숟가루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대변이 장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유해균과 그 유해균을 만들어낸 인돌, 스케톨, 피놀 같은 이런 독소들과 알코올, 식품 속의 첨가물, 농약들, 유해 색소, 유해 금속 등이 중금속이 몸에 체내에 흡수돼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장을 해서 장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생활 환경이 바뀌어서 이동을 하실 때 여행 갈 때 여행지에 가면 여러분 음식 바뀌고 나면 변이 딱 막히죠. 그래서 관장기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여행 중에 긴장돼서 배변을 못하게 되면 종일 뱃속이 편치 않아서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병 생기는 분들 많아요. 이때 관장을 하게 되면 쉽게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관장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체내의 노폐물은 주로 피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직장 관장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건강에 유용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무더운 날씨에도 참 잘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늘마을의 아픈 손가락들, 우리 수키 여사님 혼자서 드레싱하고 또 통증과 싸워야 되고 마음이 울먹울먹하고 외로우실 때가 많겠지만 우리 수키 여사님, 우리 혜경 여사님 항암하시면서 몸이 완전히 까부라져서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특별히 이 아픈 손가락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우리 예인 여사님, 우리 민주씨, 그리고 우리 임장로님과 우리 최석산 오빠 그리고 또 우리 유 교수님을 비롯한 여기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 주님 우리 아픈 손가락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유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강혜슬 여사님, 우리 김 선생님, 우리 환우분들 모두 정말 아버지, 정말 당신의 피로 사신 이 영혼들 오늘도 늘 지켜주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새롭게 오신 교감 선생님과 사모님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독일에서 오신 간호사 선생님, 또 우리 예방의학과 교수님, 우리 여기를 다녀가시는 환우분들과 또 이곳에 계시는 환우분들, 또 앞으로 새로 입소하실 환우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 그리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임하여 주셔서 모두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사회적인 건강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지구촌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